세계 곳곳에 땅만 파면 유물이 쏟아져 나오는 도시들이 있다는데 서울도 마찬가지일까요? 역사 도시 서울의 면면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달려왔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온전히 발굴된 한양의 골목길과 건물터를 그대로 보존해 보여주는 유적 전시관인데요. 생각보다 큰 규모에 깜짝 놀라고 세심한 복원에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곳입니다. 서프라이즈 트립! 서울 도심에서 즐기는 요건물 맛집 투어 첫 번째 장소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요, 무슨 발굴 현장 같은데 선생님 뭐 고고학자세요? 아니요, 고고학자는 아니고요. 여기 전시관 안내해주고 있는 해설사입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뒤에가? 이 공평동을 개발할 당시에 조선시대 유적이 발굴이 되어서요. 그 유적을 원래 위치에 그대로 전면 보존하고 전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몇 년도쯤에 이게 이런 유물들이 발견이 됐어요? 개발하기 시작한 건 2010년쯤부터고요. 전시관이 완공되어서 개관한 건 2018년 9월입니다. 그러면 이곳 전시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세요. 이곳 전시관은요, 큰 건물을 지을 당시에 조선 전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조선시대 유적이 층층이 쌓여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요, 1200평 정도 규모의 도시 유적을 원위치에 전면 보존해서 전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제가 종로에 가까워서 많이 왔거든요. 제가 저의 그 남편 첫 데이트 장소도 종로고, 네, 고백을 받았던 것도 이것이고, 여기서 데이트를 많이 했는데, 종로에 이런 곳이 있는지는 제가 처음 알았어요. 굉장히 놀라운데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넓은 곳에서 유물이 발견됐으면, 원래 지으려고 했던 건 그럼 못 지은 거예요? 개발을? 개발을 할 당시에는요, 이제 지하층을 개발을 하다가 땅 밑에 있었던 유적이 발견이 된 거고요. 이 큰 건물을 개발하기 전에는 지하 개발을 하지 않은 낮은 층수의 건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발굴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서울 도심에 이런 유적들이 나오다니 굉장히 놀라운데요. 안에 들어가서 어떤 유적들이 발굴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앞장서 주시지요. 네. 조선 초기부터 일제강점기 건축물까지 발굴된 건축지의 연대도 다양한데요. 108개 동에 이르는 건축물과 골목길을 가장 형태가 온전히 남은 16, 17세기 유구를 중심으로 복원했다고 합니다. 옆에는 지도가 있는데요. 옛 지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목판, 나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새겨가지고 멋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조선시대인가요, 그러면? 네, 조선 중엽의 지금 모습을 담고 있어요. 18세기 중엽을 지금 표기를 하고 있는 지도고요. 수선총도라고 하는 지도인데, 수선이라는 말 자체가 으뜸 혹은 수도라는 뜻을 담고 있어서요.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의 중앙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지도입니다. 제가 서울살이가 30여 년이 됐기 때문에 제가 현재 있는 곳을 한번 느낌으로 찾아볼게요. 근데 다 한자라서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산이 있잖아요. 산은 그 청와대 그쪽인 것 같고, 내려와서 저희가 가운데긴 하니까 종로가, 이게 보기가 쉽지 않네. 제가 봤을 때 진짜 어려워. 무슨 문도 찾기가 힘들고, 문이 있네. 동대문 일단 서대문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 집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동대문이요, 여기가 서대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는 동대문, 서대문 중앙에 한 요 정도에 있지 않을까,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감각이 아주 좋으시네요. 네. 그렇지만 이 문들이 동대문과 서대문은 아니었고요. 이 문은 지금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이 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럽다. 예. 여기는 이제 종묘고요. 이제 종묘의 정문이 표기가 되고 있는 건데, 그렇지만 저희가 서 있는 위치는 잘 맞추셨어요.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는 여기 견평방이라는 지역 예. 안에 위치를 해 있고요. 정확하게는 견평방 안에 전동이라는 곳에 저희 전시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 진짜 잘 맞췄네. 저 오늘 로또 살까요? 그냥 찍어 맞췄는데 얼추 맞았어요. 그럼 여기서 이 지도를 볼 때 뭘 이렇게 중요시 보면 될까요? 중요시 보실
거는 우선 조선의 이제 근간이 되는 중요한 건물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복궁 여기 네. 위치를 보실 수가 있고요. 경복궁 앞쪽에는 이렇게 중요한 관청들을 질비시켜서 건설해 둠으로 여기 육조 대로가 형성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궁거린 창덕궁의 모습도 여기 크게 그려져 있고요. 지도상에서 굵은 실선이 의미하는 것은 하천입니다. 여기 오. 중앙부에 한양을 가로질러서 흘러가고 있는 이 하천이 바로 청계천에 해당하고요. 얇은 실선이 의미하는 게 도로예요. 그 위쪽에 얇은 실선이 종로대로입니다. 특히나 이 종로에는요, 예전에 시전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운영하던 관영 상점들이 위치를 해 있었어요. 지도상에 보시면 시전의 이름들이 정확한 위치에 표기가 되고 있어서요. 이 지도로 인해서 당시에 상점 분포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도에서 보더라도 조선시대의 가장 수도, 그중에서 저희가 있는 곳이 가장 중앙부예요. 그러면 얼마나 또 이렇게 귀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장소겠습니까? 안에 들어가서 또 구경을 하도록 할게요. 모형만 봐도 심상치 않은 대궐집이 있습니다. 이 정도에 살려면은 뭐 옛날로 치면 뭐 장관급 정도 되는 그런 집인가요, 선생님? 네, 아마도 그랬을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어요. 이제 터만 발굴이 됐고 누가 살았는지 문서라던가 증거는 발견된 게 없어서요. 중인 이상의 높은 사람이 살았거나 관청의 부속 시설물로 사용됐겠다 정도로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가 이 집터가 발굴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발굴된 터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렇게 생긴 집이 있었을 것이다 하고 복원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터만 보더라도 무슨 성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넓어요. 평수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몇 평 정도인가요? 네, 240평 정도 되는 와. 규모로 이 발굴된 건물지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집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기 뭐 네모나게 된 저기 안에 뭐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뭐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240평 안에 건물이 한 채로 되어 있었던 건 아니고요. 4개의 건물로 되어 있었던 집인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저 건물이 첫 번째 집입니다. 이렇게 일자 형태의 건물 하나랑 안쪽에 보시면 디귿자 형태로 큰 건물 두 번째, 네. 그리고 앞쪽에 보시는 세 번째 건물, 마지막 화장실까지 이렇게 네 번째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 집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집도 대궐만 한데 거기서 뭐 나왔던 뭐 도자기라든가 다양한 뭐 생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발굴이 됐겠어요? 네, 맞아요. 통틀어서 이 지금 1200평 면적 안에서 1000여 점이 넘는 유물들이 발굴이 되어서요. 이제 집은 모형으로서 복원해서 보여드리고 있고 유물은 따로 수습해서 장에다가 보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당시의 집터를 복원한 것뿐만 아니라 건축의 특징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 내용도 흥미로운데요. 옆에 보니까 다양한 모양의 돌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 봤을 때 비석이구나. 다 비석이고 이것도 근데 이 돌들이 뭔가 역할들이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전시관에 전시되고 있는 돌들을 우리가 유구라고 하는데요. 이 각각의 돌마다 그 이름이 고유하게 정해져 있고요. 기능들을 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제가 그 유구라 그러시니까 유구무원할 때 그 유구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돌들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앞쪽에 보이시는 이 돌 보시면 하나의 예로 초석이 나와 있는데요. 이 돌들보다는 옆에 있는 영상 보시면서 하시는 게 더 설명하는데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건물을 짓기 전에 땅을 다지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적심석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이 적심석은요. 넓고 깊게 구덩이를 파서 돌을 넣고 빈 공간을 흙이라던가 진흙으로 메운 후에 네, 무거운 절구로 여러 번 내리쳐서 절구를 친 다음에 땅의 밀도를 높여서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 사용된 돌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심석으로 땅을 다져놓고 그 위에 초석이라는 돌을 올려서 주춧돌이라고도 우리가 하는데요. 그 초석 뭐 리빙 TV에 초석을 송미영 리포터가 다졌다 할 때 그 초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건물의 기초가 되는 돌이에요. 그래서 이 초석 위에는 나무 기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둥이 올라가는 위치를 초석을 보고 추정을 해서 건물의 구조와 형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그 땅바닥 위에 바로 나무 박아서 기둥을 세우면 되지. 옛날에 집 같은 거를 보면은 이렇게 조금 띄어져 있는 것 같아, 돌 위에.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단을 이렇게 좀
띄워놓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제 환기를 위해서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딱 붙어있으면 눅눅하고 습해가지고 곰팡이도 막 방에 피고 그럴 테니까 이렇게 하면 환기가 되면 또 좋겠네요. 그럼 다른 뭐 돌들도 있어요. 고메기, 뭐 박석, 뭐 이런 것들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어떤 거죠? 네, 이제 고메기석 같은 경우에는 그 단과 단 사이를 메우는 돌을 의미를 하고요. 박석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었던 돌이에요. 정말 신기하네요. 다 돌들이 다 똑같은 돌이 아니라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해서 집을 지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옆에 보니까 흑백 사진들이 있는데 어떻게 조선시대에 누가 뭐 선교사님이 뭐 이걸 찍어서 있는 사진인 건가요? 네, 지금 여기 공평동에서는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전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그 지층이 시대별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옆쪽에서는요, 가장 가까운 과거였던 경성 때 발굴된 유물들도 전시가 되고 있어요. 경성이라면 일제강점기 때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일제강점기 때는 서울이 경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오, 예. 그러면 요 사진들을 볼 때 뭔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이쪽에 보시면 보신각, 지금의 보신각의 저기, 모습이 예. 나와 있는 거를 흑백으로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중앙에 있는 요 큰 그림 보시면 지금의 종로대로가 예전에 시전이 있었을 땐 어떻게 생겼었는지 바로 비교해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오버랩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딱 보자마자 저 보신각이다 알 정도로 저희가 흔히 지금도 알 수 있는 종로대로 거리 보신각 이런 것들이 옛날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뭔가 되게 새로운 느낌? 그런 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공평동인데 그 뜻이 선생님 뭐죠? 공평동이라고 하는 뜻은요, 이 지역 안에 의금부라고 하는 중요한 관청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의금부는 일반적인 곳이 아니고요, 왕이 직속으로 다스리던 사법기관이었습니다. 재판을 하던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공평한 판결을 행한다라는 뜻에서 유래해서 지금 현재 공평동이라는 이름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쓰이고 있어요. 선생님이 또 외국인 분들에게 영어로 이곳을 설명을 해주신다고 제가 들었어서 마지막으로 또 이걸 또 외국 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오시라고 영어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Hello everyone, here on the Jongno Avenue we have this a fabulous museum here. So you can visit here freely, so we will welcome you. Welcome you, thank you, welcome to 종로.